이제 혹시나 이제 슬라이드를 미리 열어보고 걱정하실 분들께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커널의 코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코딩 패턴을 여기서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이제 코딩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코드를 분석해 보셨을 텐데 코딩을 분석할 때 책을 읽듯이 첫 줄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텐서플로우나 막 안드로이드 아니면 여기서 우리 수업에서 다룬 리눅스처럼 대형 오픈소스를 분석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커널, 그 중에서도 이제 네트워킹 부분에 많이 쓰이는 함수, 자료 구조, 그리고 코딩 방식, 매크로 등등을 이번 수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크게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부분에 사용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커널, 그리고 메모리 캐싱, 그리고 캐싱 해시 테이블, 그리고 참조 변수 카운팅과 가이치 콜렉션, 그리고 펑션 포인터, 보통은 컨디셔널 디렉티브, 그리고 컴파일 타임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뮤추얼 익스클루전, 비주얼 타임 등등 커널 내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매크로가 쓰이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학부 수업을 들을 때는 마치 뭐 네트워크, 운영체제, 정보, 컴퓨터 구조 등등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배우셨을 텐데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운영체제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가 그럽니다. 예를 들어 뭐 TCP 리어더링 같은 거는 커널 코드를 분석하면은 커널 내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럼 뭐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 부분도 커널이 구현되어 있고 커널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커널 요소들을 접근하고 뭐 메모리 디얼로케이션, 참조 변수 따라가기 등등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똑똑한 리눅스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윈도우를 사용하셨다면 블루 스크린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1차 과제 수행 중에서도 많이 커널이 죽어서 버추얼박스를 껐다 킨다던가 이미지를 새로 설치한다던가 그런 힘든 일들을 하셨을 텐데 이제 커널은 조금만 스틀리면 죽어요. 특히 뭐 메모리 리퍼런스 잘못한다 그럼 죽을 거고 막 빨간 글씨로 에러로 남기면서 이런 건 디버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 내에 이제 구현된 그런 매크로 코딩 패턴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커널 영역의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들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할 때 멀록 함수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커널 메모리 영역과 유저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커널 내에서 커널 메모리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k멀록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멀록 함수와 사용법은 거의 유사하고 추가적인 플래그를 가집니다. 이제 리턴 값은 이제 사이즈 입력한 사이즈만큼의 메모리 영역을 반환하고 이제 플래그는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전달해서 그 여러 가지 플래그로 사전에 정의해서 사용자가 그 필요성에 맞게 플래그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플래그 외에도 많은 플래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래그 4개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GFP 커널 플래그이고요. 그냥 커널 내 메모리를 할당하라는 플래그고 이제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더라도 실제 메모리가 비어서 메모리 할당이 가능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리고 GFP는 유저는 유저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제 유저 공간의 메모리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DMA 같은 경우에는 DMA 사용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물량을 할당하고 아토믹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메모리가 있으면 할당하고 없으면 너를 리턴해서 개발자가 그걸 이제 대기하지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커널의 함수는 대부분 같은 타입의 메모를 자주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사이즈도 비슷하고 타입도 비슷하게 이러한 경우 동일한 구조체 인스턴스를 자주 할당, 해제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경우에 이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메모리 캐시 방식이 사용됩니다. 해당 구조체를 위해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제 생성, 해제하는 대신에 그냥 캐시처럼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해당 메모리의 캐시 영역 생성, 해제에는 아래 함수들이 사용되고 이제 물리 캐시가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캐싱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캐싱은 해시 테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 캐싱은 성능 향상이 이제 목적인데 네트워크에 예를 들면은 이제 네트워크 코드에서는 L2 to L2 맵핑 캐시 같은 게 사용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목적지에 IP를 입력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그 맥 주소를 테이블 내에 저장해서 캐시 테이블 내에 저장해서 사용자가 이제 ARP 리퀘스트를 수행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하도 줄어들고 이제 어떤 커넥션 매는데 생기는 지연도 줄어들게 됩니다. 김여공 교수님 수업에 네트워킹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제 ARPA라는 명령어를 써보실 수도 있는데 그 명령어가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ARP 캐시 테이블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캐시는 이제 해시 테이블로 구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시 테이블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보기 전에 커널 내에서 리스트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커널은 C로 짜여 있지만 커널 전체가 하나의 컴파일된 객체이기 때문에 어떤 OOP적인 특성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리스트인데 리스트 헤드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자기 다음에 리스트 구조체를 가리키고 구조체와 이전 리스트 구조체의 포인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뒤로만 접근할 수 있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시 테이블 중에서 해시 리스트 부분이 구현되어 있는데 이제 해시 리스트 헤드 두 번째 구조체가 각각 해시 엔트리의 진입이고 콜리전이 발생할 때마다 노드를 하나씩 생성해서 거기다 이제 정보를 담고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리스트로 구현한 구조체로는 이렇게 접근될 것일 거고 해시 리스트나 해시 노드로 구성한 리스트는 이렇게 구조될 것입니다. 이게 각각의 엔트리고 엔트리가 늘어나면 이제 해시 리스트 헤드에 해당하는 구조체가 더 생기게 됩니다.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와 관련된 매크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 구조체는 그냥 앞뒤에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리스트 엔트리에 관련된 정보, 내가 커널 내에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싶을 때 저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저걸 내가 구현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커널 내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구조체 내에 방금 보신 리스트 헤더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그 해당 구조체가 리스트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오브 매크로라는 커널에서만 가능한 매크로 덕분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해당 자료 구조가 속해 있는 상위 구조체의 시작 구조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리스트를 순회하다가 해당 리스트의 헤드를 가지고 컨테이너 오브 매크로를 사용하면은 해당 리스트가 속해 있는 자료 구조를 반환하기 때문에 처럼 구조체 안에다가 리스트 헤더를 추가함으로써 리스트 노드로 이제 순회를 하고 순회 후에 이제 컨테이너 매크로로 다시 상위 구조체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커널 내에서 리스트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엔트리 함수는 컨테이너 오브 함수를 호출해주는 매크로로 리스트의 엔트리를 리턴하는 이제 매크로고 리스트 for each 매크로는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뭐 설명을 드리면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포문을 그냥 리스트를 순회하는 포문을 이제 매크로 형태로 이렇게 구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예제 같은 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구조를 이해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제 해시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해시 엔트리는 컨테이너 오브를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이제 해시 리스트의 각각 엔트리를 타고 이제 가는 매크로는 유사하고, 이제 해시 테이블일 경우 좀 더 복잡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엔트리에 따라 헤더가 여러 개 생성되니까 그걸 모두 순회하려면은 이제 먼저 하나의 엔트리에 대해서 이런 해시 리스트를 순회하고 또 다음 엔트리로 넘어가서 해시 리스트를 순회하고 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메모리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구조체가 이제 필요 없어지면 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갈비지 컬렉션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 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오픈 카운트가 0일 때 프리할 수 있는 것처럼 리퍼런스가 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구조체를 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비지 컬렉션을 보통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자료 구조가 이제 리퍼런스 카운트를 관리해서 그 어떤 프로세스든 다른 함수든 자기가 리퍼런스 하는지 그런 거를 관리해 줍니다. 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커널은 가상 메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커널의 서브 시스템은 다들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갈비지 매니지먼트를 구현하고 있고, 크게 두 방식으로 이제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펑션 포인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펑션 포인터는 단순히 값을 배열을, 벡터를 리퍼런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수 그 자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어떤 실행 executable 코드를 포인팅하는 함수의 포인터를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함수를 쉽게 호출할 수 있고, 이런 걸 인다이렉트 프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딱 안에 이런 식으로 함수 포인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십별분의 멤버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장점은 당연히 함수 호출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코드의 리더빌리티. 안 그래도 포인터가 코드에 많으면 보기 힘든데 함수마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보기가 힘들겠죠. 또 어디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커널에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코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예를 들어 패킷이 이제 네트워크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등을 통해 전송 준비가 완료되면은 이제 해당 자료 구조 호출하기 위해서 하드 스타트 엑스밋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 그런 건 이제 L2 단에 있는 거를 펑션 포인터로 이제 호출해 주는 거예요. 다른 레이어에 있는 함수로 전달할 때 펑션 포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고투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제 고투 또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고투문은 그냥 함수의 어느 부분, 코드의 어느 부분으로 가서 이제 실행을 계속해라라는 명령어로, 단점은 이제 펑션 포인터와 유사하게 코드를 읽기가 힘들고 디버깅도 힘들어져요. 근데 저도 1학년 때 C 프로그램 배울 때 고투는 쓰면 안 된다고 비효율적이라 배웠는데 커널에선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좀 장점이 이제 커널 내에서 장점이 명확해서 그런 걸 보였는데,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컨디셔널 디렉티브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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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에 혹시 어떤 키워드라도 말해주세요.
네. 그걸 설정을 하면 뭐 로켓을 안 써도 네. 자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질문을 다시 해주실 수 있게. 그렇죠. 플래그 값을 네. 설정을 하면 네. 그 K 뭐 로켓 짝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K 멀록을 안 써도요? 메모리가 할당되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플래그는 K 멀록 함수에 인자로 들어가는 플래그로 말하고 이제 커널이 어떻게 멀록을 할당할지 그런 태도, 그런 함수의 방식 등을 플래그를 통해 전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토믹인 거예요. 네, 플래그는 멀록에 전달하는 인자는 아니에요. K 멀록에 전달하는 인자고.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디렉티브, 이제 샵 ifdef나 그 해당 패밀리 등을 말하는데 이것도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사용한 이유는 이제 커널에 이제 해당 코딩 코드 부분이 지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리눅스의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와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기능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ifdef로 묶어가지고 미리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컴파일 시 처리되고 사용자는 이제 뭐 USB를 꽂든 하드웨어가 바뀌든 물론 뭐 암드, 인텔 그런 차이는 리눅스 버전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것들 처리해줍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코딩할 때도 ifdef를 많이 사용하면 편리하실 거예요. 전형 변수를 이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ifdef문을 호출하고 다른 그 코딩 플로우를 따르게 되면은 코딩하시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코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fdef는 그냥 if 문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else if고 이건 else, 그리고 end if는 이제 if 문의 이제 종결을 알리는 문이에요. 그리고 뭐 if나 def, else, end if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문의 처리를 담당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디버깅 설정을 해놓고 이제 수행하면은 디버깅 로그가 생기잖아요. 근데 커널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커널 설정이 넷필터 디버깅 모드다. 그러면은 자료 구조에 이런 변수를 추가해라. 디버깅 모드가 아닐 경우에는 구조체들의 디버깅을 위한 변수를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fdef, endif를 하면은 커널 컴파일 시 구조체를 다르게 설정해줘요. 디버깅 모드면은 해당 구조체를 디버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해서 구조체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그리고 함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커널의 경우에는 이제 속도와 최적화가 생명이기 때문에 설정에 따라서 함수의 코드를 이루 포함하거나 제외하거나 또는 함수 전체를 제외하거나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럼 이제 뭐 IP 라우팅 같은 경우에 설정에 따라서 일부 기능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제외해버리는 거죠. ifdef문으로. 이 부분은 이제 if문과의 차이점은 런타임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 그냥 없는 것처럼 처리돼서 executable 커널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실행 시에는 이런 식으로 코딩해도 마치 4줄이 실행되는 것처럼 실행됩니다. 뭐 또는 이제 조건에 따라 변수의 프로토타입을 다르게 선언할 때 또 사용됩니다. 같은 변수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선언돼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ifdef 매크로를 통해서 함수를 다르게 선언하고 설정에 따라서 다른 자료 구조를 가지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커널이 폴리시 라우팅을 정하지 않으면 언더바 인트 태그를 붙여서 프로타입에 붙여서 선언해서 이제 선언해주면 됩니다. 언더바 인트 매크로도 아마 폴체인에 따라가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보셨을 텐데 그런 건 이제 해당 함수나 변수가 운영체제의 초기화
운영체 이니셜라이제이션만 사용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읽기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코드를. 얘는 이제 초기화에서만 사용되니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신경 쓰고 해야겠죠. 또 다른 예시는 이제 함수 자체를 다르게 구현할 때입니다. 똑같은 함수인데 이제 설정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 그런 거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여기서 조건문을 넣어서 했겠지만, 이제 함수 자체를 if not if 같은 문으로 싸서 이렇게 다르게 구현해 보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실행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 타임 최적화와 이제 컨디션 체크, 변수와 이제 외부 값을 비교하는 경우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커널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 같은 걸 예측할 때. 그래서 likely랑 unlikely라는 걸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런 조건문 같이, 그러니까 커널 컴파일 전에 이렇게 브랜칭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은 if def 컨디셔널 디렉티브를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꼭 런타임에 해야 되는 어떤 외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알 수가 없으니까 실행 중에 런타임에 if문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여기서 좀 속도를 키우고 싶다 하면 예를 들어 에러가 0이 true를 많이 리턴할 것 같다 그러면 likely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if문이 먼저 에러가 true인지부터 검사를 하고 수행합니다. 만약에 에러가 주로 false를 리턴한다면은 이렇게 unlikely를 추가해서 if가 false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코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이 함수의 장점은 예를 들어 뭐 10,000분 중에 한 번 일어나는 에러인데 이런 if문을 통해서 검사해야 한다면은 그 코딩할 그 실행 시간에 만약에 에러인지부터 검사하는지 그리고 에러가 아닌지부터 검사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실행 속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극한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if문의 어떤 프레딕션 관련된 그런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 최적화는 컴파일러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면 다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받고 아실 텐데, 열심히 배운 세마포는 네트워킹 코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이제 스픽락, 리드라이트 스픽락, 그리고 리드 카피 업데이트 방식 등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스픽락에 있는 해당 자원이 단 하나의 스레드만 홀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락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하나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대기하는 스레드는 기다려야겠죠. 이런 거는 낭비니까 좋지 않고, 또 뭐 멀티 프로세서라서 이제 복수의 자원이 있다 프로세서별로, 아니면 홀드하는 시간이 짧을 거다, 아니면 짧게 코딩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 스픽락을 사용해서 이제 코딩을 합니다. 그다음 리드라이트 스픽락은 이제 복수의 스레드 리더 프로세스 함수가 자원을 홀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라이터는 하나만 접근 가능하게, 이제 리드는 여러 명이서, 라이트는 한 명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리드 카피 업데이트라는 메커니즘이 사용돼서 복수의 리더와 하나의 라이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딩 방식입니다. 이제 일단 이걸 왜 이렇게 하게 됐냐 하면은 앞서 일어나는 락들의 많은 문제, 뭐 멀티 프로세서가 아닐 수도 있고 홀드하는 시간이 길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제 커널 락을 제거하면서 동기화를 유지하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CPU 제로가 X라는 자료로 접근하고 있는데 CPU 1이 X를 수정하면은 이제 X를 그대로 둔 채로 X 프라임을 생성해서 이제 버전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X에 접근하는 CPU는 X 프라임에 접근하게, 그래서 업데이트가 반영되게. 그리고 나중에 CPU 제로가 X를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으면 X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락도 없이 동기화를 유지하고 여러 개의 리더가
한 개의 라이터가 자원을 홀드할 수 있게 하는 코딩 방식입니다. 실제 구현은 복잡해서 아마 매크로를 그냥 이걸 이해하고 매크로를 쓰시면은 구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일종의 트랜지셔널 메모리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거 원리만 들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트랜잭셔널 메모리가 뭔지 잘 몰라서 저는 학생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 이 방식이 적합하냐, 락을 적는 코드가 원자적으로 수행하고 수립하지 않을 때, 그리고 락으로 고용되는 주체가 포인터로 통해 접근되는 경우에 락 대신에 RCU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네트워크 코드의 경우에는 라우팅 구현 후에 라우팅 캐시 룩업이 업데이트보다 빈번해요. 예를 들어 패킷은 갈 때마다 어떤 식으로 라우팅해야 될지 이제 테이블을 보고 어떤 IP로 가야 되는지 다음 렉은 어딘지에 대해서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보가 변할 경우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이처럼 룩업은 리드는 많이 일어나고 업데이트는 자주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딱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도중에 블락하지 않은, 예를 들어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 할 때 패킷을 블락해야 된다. 그럼 네트워크 성능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블락 없이 동기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써요. 이제 리드 카피 업데이트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과제랑 가장 큰 관련이 있는데 아마 많은 오류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자료가 저장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이 있는데 이제 LSB 메모리에 낮은 주소에 위치할지 높은 주소에 위치할지 그런 차이를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할 때 상대방의 메모리가 자료에 저장된 방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빅 엔디안 모델입니다. 리눅스 TCP IP 스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1바이트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때, 비교할 때 메모리의 저장 방식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어떤 매크로가 사용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뭔지 모르니까 네트워크 보낼 때는 이 매크로 사용하고 네트워크에서 받을 때는 이 매크로 사용해라. 모두가 이 매크로 사용하면은 이런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오버까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HTTPS라는 거로 포트 넘버가 감싸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든 클라이언트 함수가 네트워크에 패킷을 보내기 전에 포트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꾸고 서버에는 이제 네트워크 투 호스트 바이트 오더로 같은 방식으로 이걸 변경해 줄 것이면 이제 변경해서 포트를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2차 과제 수행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구글 링이나 이제 메일을 통해서 보면서 하면 될 거예요. 포트 번호로 그냥 인트 값을 넣어주면은 아마도 잘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영역에서 시간 측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각자 잘 로그가 찍힌 시간을 출력하셨겠지만 커널 영역에서 시간 측정은 이제 틱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틱이라는 거는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가 주기적으로 실행되고 그 간격을 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이머 인터럽트가 1초에 1000번 수행된다. 그럼 이제 하나의 틱은 1ms 되는 거죠. 이제 타이머가 이제 익스파이어 할 때마다 커널을 저녁까지 GPS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GPS가 좀 더 상대적인 값이고 이제 1초에 몇 번 익스파이어를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헤르츠를 곱해주면 이제 커널에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틱 이내로만 어떤 거를 코드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코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GP를 선언하고 그리고 잡던 이제 판별 아이덴티파이어를 선언하고 doWhile로 시작 시간부터 현재 시간이 1보다 작을 때 do something 그리고 어떤 리턴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1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반복문이 끝나도록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네트워크 커널 네트워킹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딩 패턴에 대해서 설명했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 출력할 때 네. 저걸로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 아니, 네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커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타임H 헤더로 과제에서 이제 시간을 출력했을 텐데, 그 내부에서 시간을 어떻게 재냐, 커널이 시간을 어떻게 재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설명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인터럽트 호출돼서 이제 GP라는 카운트를 늘리고, 그리고 인터럽트 호출 주기에 따라서 이제 인터럽트가 가지는 그거 GP라는 값을 밀리세컨드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아마 타임이치 헤더 내에서는 이런 걸 불러와가지고 여러분 거에 잘 찍어줄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오타가 있는데 네. 와일 앞에 중괄호 닫는 게 빠져 있어요. 네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실습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과제 Q&A를 남아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과제를 다 수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